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 드립니다. 어, 오늘 시장이 장 초반보다 후반으로 갈수록 흐름이 괜찮아지면서 셀트리온 그룹주도 어느 정도 선방을 하는 상황이었고요. 미국 주식이 어, 다우존스가 좀 빠지고 나스닥은 약보합 정도로 마감을 하면서 코스피가 코스닥보다는 좀 더 나쁘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역시 코스닥은 강보합 수준으로 마감을 했고 코스피는 좀 0.3%대 하락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또 오늘 같은 날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는데요. 셀트리온 그룹주는 그래도 좀 시장 상황보다는 조금 선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셀트리온 제약과 헬스케어가 어느 정도 좀 하방을 좀 잡아주면서 특히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매도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주가는 선방하고 있다. 주가가 빠질 때 안 빠지면 오르는 거죠. 근데 이제 오를 만한 그런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강하게 나와주지 않고 있어서 약간 좀 아쉽긴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모멘텀이라는 것이 이제 수출 계약인데 결국에 그 수출 계약이라는 것이 이제 하나씩 나오게 되면 지금보다는 주가가 어느 정도 좀 레벨업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워낙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오늘은 조금 그 바이오 쪽이 장 초반에 좀 괜찮나 싶었는데 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는데요. 흐름이라는 게 이렇게 순환매장이 좀 돌다 보면 다시 또 제약바이오 쪽으로도 들어올 그 날이 또 다가오기 때문에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 위주로 대비를 미리미리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셀트리온 그룹주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최근에는 빠질 때 안 빠지고 좀 하방을 잡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좀 든든하다고 할까요? 이렇게 시총 상위 그룹에서 나름대로는 선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342 종목이 오르고 516 종목이 빠져서 0.34%가 내렸고요. 코스닥은 693 종목이 오르고 614 종목이 빠져서 0.21% 올랐습니다. 코스피는 개인만 샀고요. 코스닥은 개인만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미국 FOMC에서 테이퍼링 우려와 암호화폐 변동성 확대 등에 따른 해외 증시 약세로 하락 출발했지만 아시아 경제지표 호조 등으로 낙폭을 줄인 이후에 경기 민감주 위주의 외국인 기관 매도세로 하락 마감했다는 좀 복잡해 보입니다만 지금 좀 이슈라고 할까요? 이렇게 그 암호화폐들, 이 코인들 상당히 많이 어, 떨어졌죠. 중국발 소식도 좀 있고 그래서 지금 유동성이 엄청납니다. 그 변동성이라는 게. 그래서 음, 이런 것들이 이제 증시에도 좀 안 좋은 상황으로 연결됐다는 그런 멘트인 거고 분석 보니까 미국 쪽에도 그렇고 상당히 관심인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지수 약세로 약보합 출발한 이후에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도체와 IT주 강세로 상승 전환했다. 이게 미국 시장하고 좀 비슷합니다. 미국 시장이 이제 반도체 쪽으로 좀 많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우리도 똑같은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시총상위주 보면은 하이닉스, LG화학, 네이버, 카카오, 삼성 SDI 다섯 종목만 빨간불을 켰고요. 음, 포스코가 오늘 5%대 많이 빠졌고 기아도 3%대 하락을 했고 또 현대차도 2%대 빠졌는데요. 지금 철강이야 지금 철강주 전체적으로 좀 많이 빠졌는데 오늘 철강주는 지금 잘 가다가 좀 많이 눌리는 거라고 보면 자동차주는 조금 좀 그 약세 장이 좀 길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은 떨어진 종목이 몇 종목이 안 되죠. 시젠이 지금 6% 정도 빠졌고 알테오젠이 4%대, 제넥신이 2%대 빠졌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좀 잘 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하락 전환을 했는데 코스피 의약품 상승 종목 보면 제일 많이 오른 종목이 오리엔트 바이오 2.4%밖에 안 되고요. 환인제약도 2%대밖에 안 됩니다. 빠진 종목은
JW 중해제약 EUB가 7%대, JW 중해제약 우선주와 유유제약 1우가 6%대 빠졌고요. 또 코스닥 제약 종목 오른 종목은 KPX 생명과학이 5%대, TNL과 바이오솔루션이 3%대 올랐고, 빠진 종목은 네이처셀이 12%대 급락이 나왔고, 시젠이 5.99%, NK맥스, 오스코텍, ST팜, 올리패스, PCL까지가 4%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셀트리온 이제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왔는데, 영국의 ADC 개발 전문 제약사인 익수다 테라퓨틱스에 지분 투자를 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오늘 나왔는데, 아직은 뭐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단계가 아니라고는 했지만 어쨌든 투자를 기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DC 기술이라는 게 인체에서 질환을 유발하는 항원을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항체와 치료 효과를 지닌 약물을 결합하는 기술. 그래서 항체가 약물을 항원에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도와서 약물 효과를 높이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차세대 항체 신약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것. 지금 국내에서 이제 레고캠 바이오, 알테오젠, ABL 바이오 등이 이쪽에서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특히 레고캠 바이오가 총 1조 원이 넘는 기술 수출 성과를 보이기도 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2019년에 캐나다의 아이프로젠 바이오텍과 손잡고 ADC 치료제 개발에 뛰어들었으며, 현재 유방암, 위암, 혈액암 등에서 신약을 공동 개발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고요. 그리고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가 유럽에 이어서 일본 시장에서도 오리지널 의약품을 따라잡은 걸로 나타났다. 이게 뭐 오늘 아까 외신은 어디서 제가 본 것 같은데, 우리도 기사가 나왔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유방암과 위암 바이오시밀러인 허주마가 이제 일본에서 트라스투즈마베 의약품 시장 47%를 점유했다 이렇게 밝혔고, 오리지널 허세틴에 이제 비해서 점유율 역전을 이뤄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삼바와 셀트리온의 이제 주가 차이에 대한 이제 기사인데, 바이오 대장주 자리를 두고 경쟁하고 있는 삼바와 셀트리온의 주가가 확연히 갈라지고 있다. 그래서 뭐 때문이냐 했더니, 이제 삼바는 뭐 뭐라 이제 그 위탁 생산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고 뭐 등등의 이런 얘기가 나왔고, 이제 셀트리온 얘기 부분인데요.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를 개발하고 시판에 들어간 셀트리온의 주가가 연일 약세인데, 이게 뭐 서정진 명예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할 때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주가를 내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음해성 소문도 나오고 있다는 소식. 또 하지만 이제 결국에는 잘 가지 않을까. 지금 백신이 기대감이 커지면 결국 치료제가 이제 먹을 수 있는 시장 규모가 작아지니까 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지만, 결국에는 레키로나가 영국과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도 중화 능력을 갖고 있고 파키스탄과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미 해외에서 인정받고 있다면서 글로벌 임상 3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면서 매출이 크게 늘 거다 하는 흥국증권의 얘기를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잘 갈 거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지금 레키로나를 개발하느라고 다른 거를 못하는 바람에 1분기 실적이 박살이 났는데, 뭐 박살났다기보다 좀 빠졌는데, 그게 결국에는 다 상쇄하고도 남을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언제냐 하는 거죠. 그래서 파키스탄과의 수출 계약, 지난번에 어, 수출액과 또 수출 기관 등의 필수 어떤 조건들이 공시가 안 된, 명시가 안 된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주가가 오히려 더 빠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수출 계약이 좀 더 늘게 되면, 줄줄이 나오게 되면 좀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거는 우리가 다 알 수 있죠. 그게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제 주가가 좀 싼 구간에 있을 때는 좀 담는 게 좋겠다는 생각, 제가 의견을 몇 번 말씀드렸었고요. 자, 오늘 공매도 브리핑을 보면 코스피의 공매도가 30% 이상 늘었다는 소식이 나왔고, 특히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의 공매도 거래 규모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이 지금 오늘 반도체 쪽에 좀 흐름이 좋아지면서 좀 주가가 하락하지 않을까 하는 그 예상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코스닥에서는 오스코텍이 거래 대금과 비중 모두 다 상위권을 차지했다는 소식 나왔습니다.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보면 코스피는 삼성전자, 현대차, LG화학,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이 상위 종목을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ST팜, 셀트리온헬스케어, 오스코텍, 삼천당제약, 에코프로비엠이 상위 5종목을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 비중 보시면 코스피는 우리금융지주, 한화, 오리온, DB손해보험, 아무레쥐, 그리고 코스닥은 에이스테크, 천보, BH, 사람인 HR, 오스코텍이 상위 5종목을 형성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장 마감하고는 셀트리온이 0.19% 500원이 빠진 26만 9,500원의 시간의 거래를 마감했고요. 헬스케어는 0.17% 200원이 빠진 11만 6,500원의 시간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제약은 0.29% 400원이 빠진 13만 5,200원의 시간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오늘 세 종목이 수급이 조금 달랐습니다. 셀트리온은 개인만 매수를 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고요. 결국 2,000원 이제 떨어졌습니다만 헬스케어는 외국인 기관이 양 매수가 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금투와 연기금이 골고루 매수가 들어왔고 4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주가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11만 100원까지 빠졌던 주가가 11만 6,700원까지 올라왔는데 이 4일 동안 올랐지만 오른 폭은 뭐 그렇게 크진 않다. 그죠? 그리고 제약은 양매수가 들어왔는데 양매수의 그 양이 많지 않았습니다. 거래량 자체가 10만 2천 주밖에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지금 본 올해 아마 가장 낮지 않았나 싶습니다. 10만 2천 주 가장 낮은 수준의 거래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양매수가 들어오기는 했지만 거래량 자체가 많지는 않았다. 시장에 관심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오늘도 이제 양봉이 나오면서 주가 흐름이 괜찮은 모습으로 이어졌지만 결국에 매물대 벽에 부딪혀서 내려왔죠. 매물대를 깨지는 못했습니다. 매물대 상단에 부딪혀 내려왔고요. 지금 21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밀리는 모습이 나왔고요. 내일 주가가 좀 빠지게 되면 아래쪽에는 11선 정도가 있습니다만 이 매물대 하단이 26만 6천원 부근에서 지지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27만 3천원 정도에서 저항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매물대가 길게 뻗어 있어서 이 정도 안에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되고요. 헬스케어도 비슷한데 헬스케어는 그래도 21선 뿐만 아니라 241선까지 회복을 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위쪽에 있는 이평선은 초록색 61선이죠. 61선이고 지금 12만 4천원 정도까지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간다면 61선을 바라볼 수 있겠지만 그 밑에 있는 매물대가 워낙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 주가가 좀 더 올라가게 되면 11만 8천원대, 11만 한 9천원 정도 되는 자리에서 매물대 상단 벽에 부딪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빠지게 되면 11만 한 5천원 정도에서 지지를 받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제약은 비슷하긴 한데 역시 21선 회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종목 중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래도 이평선상에서는 21선을 혼자 회복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약이 내일 주가가 오르면 13만 6천원대에서 저항을 받을 것 같고요. 빠지게 되면 오늘도 이제 아래 꼬리 끝에 보시면 매물대 하단에 지지를 받은 건데 13만 3천원 정도에서 주가의 그 하방 지지를 좀 받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대차 거래는 셀트리온 다만 17,000주 정도가 줄었습니다. 상환량이 많이 늘어가지고 대차 거래 오랜만에 대차 거래가 지금 약간 조금씩 줄고 있는 모습. 어제 물론 좀 늘었습니다만 좀 오늘도 좀 줄었고요. 헬스케어는 계속 늘고 있고 오늘도 32만 주나 늘었습니다. 체결량 자체가 뭐 38만 주 넘게 새로 체결이 되면서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금 이 정도를 고점으로 해서 다시 좀 빠질 거라고 예상하는 그런 시장의 생각이 좀 더 센 것 같고요.
제약은 4거래일 연속으로 대차 거래가 줄고 있는데 오늘은 49,000주까지 대차 거래를 줄였습니다. 잔고를 줄였고요. 체결되는 양이 뭐 한 7,000주밖에 안 됐으니까 많지 않았고 상환량이 56,000주까지 이제 다시 늘었습니다. 그래서 한 49,000주 정도 대차 거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이 조금 더 셀트리온보다는 흐름이 좀 좋은 것 같고요. 어, 어쨌든 수출 계약 소식이 나오고 그다음에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좀 반영이 되기 시작해야만 지금 셀트리온 삼형제 주가가 어느 정도는 좀 상승 탄력을 받을 텐데 지금 주가가 분명히 많이 내려와 있는 싸져 있는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수급이나 또 거래 자체가 많이 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다. 한바탕 수출 계약과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줄 때 조금 더 의미 있게 반등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수급이 외국인과 기관이 특히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조금 더 지금보다는 좀 그 어떤 의미 있게 좀 들어온다.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는 지금은 아직까지는 조금 관심이 덜한 것 같고요. 특히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지금 공매도의 그 어떤 전망이랄까요? 공격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아직은 좀 매섭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것에 주가가 어느 정도 좀 튀는 것에 좀 반하는 그런 상태로 가고 있다는 그런 거를 좀 먼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거래량도 많이 늘지 않고 있고 주가 자체가 좀 이렇게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게 만듭니다.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러나 저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가 되면 그런 이런 그 수출 계약에 대한 기대치나 이런 게 조금 더 수급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때 되면은 좀 튈 때는 사지를 못할 것 같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미리 좀 쌀 때 조금씩 나눠서 담는 그런 투자 방식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